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핵 연료 공급을 받기로 했잖아요. 예. 핵잠을 추진 잠수함.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는 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합의해냈다는 것은 이게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숙제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쎄쎄 발언에 생각하면 상당히 입장을 좀 바꾼다는 저는 의미로 봐요. 이제 그러면서 좀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네. 이재명도 그런 의미의 그 대통령 자리에 좀 막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줄타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 미중 구도 속에서는 어차피 한미일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미중 경쟁이라는 이 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국가적 그 방향을 잡는 데서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국가적 방향을 잡는 의미에서는 이건 뺄래야 뺄 수 없는 네. 한계의 쐐기를 박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미국 주도로 필리 조준소에서 미국이 만들자고 주장을 해도 심지어 네. 저는 그걸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장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것조차도 저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핵 연료 공급을 받기로 했잖아요. 예. 핵잠을 추진 잠수함.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는 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합의해냈다는 것은 이게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숙제였습니다. 네. 보수 진영이 원했던 거고 또 이른바 북한에 대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자구적인 어떤 대책으로서 계속 논의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덜커덕 제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해줬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그 세세한 강론에 가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논의를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쎄쎄 발언에 생각하면 상당히 입장을 좀 바꾼다는 저는 의미로 봐요. 이제 그러면서 좀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네. 과거에 후보 시절의 쎄쎄 발언, 그 다음에 지난 그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갔을 때만 해도 이 중국과의 눈치를 보면서 상당히 좀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노선을 좀 애매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는 나는 한미동맹이 훨씬 중요하고 그렇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과 힘을 합쳐서 북한, 중국의 이 핵 잠수함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우리의 불가피한 대응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 공개 선언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 전략적 패권 경쟁이 구조화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를 보면 이 동북아 질서 안에서 쎄쎄 발언으로 애매한 줄타기를 하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쪽에 한 발 내디딘 게 아닌가. 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게 뭐 우리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지사 이렇게 했다면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는 게 좋고 이게 이제 마치 노무현 때 비슷합니다. 노무현 때 좌파 정부로 들어서 가지고 막 반미면 어떠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는 한미 FTA를 막 체결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좌파 진영이 또 대모를 많이 했어요. 네. 여기 변절했다고. 네. 그다음 이라크 파병도 그 지지층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합니다. 네. 그게 본래 국정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도 그런 의미의 그 대통령 자리에 좀 막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줄타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 미중 구도 속에서는 어차피 한미일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최초의 사건으로 저는 이 원자력 잠수함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건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건 비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좀 줄다리기 협상이 있겠지만 네.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호주 오커스 동맹이라고는 호주에 주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때 눈길을 끌었고 일본에도 계속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민감한 이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지구상의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저 손가락에 꼽습니다. 5개국 정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핵폭탄보다 훨씬 더 민감한 이 군사 자산입니다. 그걸 미국과 동의하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기회든 저는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비닉을 깼든 뭐 그럼요, 아니든 그럼요, 뭐. 그럼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서 관점에서 네. 그리고 미중 경쟁이라는 이 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국가적 그 방향을 잡는 데서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국가적 방향을 잡는 의미에서는 이건 뺄래야 뺄 수 없는 네. 한계의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소간의 기술적 문제나 기술적 협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큰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이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이 했다는 면에서는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관료를 전 모르고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그 외교안보 쪽에서 했던 사람은 네. 이제 그 전문가 영역에 있던 사람들은 좀 본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근데 미국은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또 백악관이나 또 국무로 많이 왔다 가기 갔다 때문에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근데 지금 팩트시트 마련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 생각이 다르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마 이제 팩트시트를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수용한다라는 큰 틀의 선언만 있었지만 그걸 이제 어디에서 언제부터 네.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누구 주도를 할 것인지 기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농축으로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팩트시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이제 이게 경제 안보가 동시에 그 기술되는 팩트시트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안보와도 연관이 돼 있는 교집합이거든요. 경제와 안보가 다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이번에 이 팩트시트가 공개될 때 원만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미국 주도로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이 만들자고 주장을 해도 심지어 네. 저는 그걸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장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것조차도 저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 이상에 얻어낼 수 있는 충분히 게... 장기적인 국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된다면 또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